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상화폐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는 유튜버 각돈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요, 요즘 비트코인, 불장이죠. 근데 이 비트코인만 생각할 게 아니다 이거죠. 비트코인이 불장이라는 얘기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래가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뜻인데, 그거에 발맞춰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각광받는 분야가 있다. 바로 뭐냐면 비트코인의 레이어 2 플랫폼들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비트코인은 처음에 창시가 되었을 때 사토시가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나가모토. 이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은 문제가 있었다. 완벽한 코인이 아니었다 이거죠. 뭐냐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어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단순히 얘기하면 뭐냐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기능을 단다라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인데 이 비트코인 자체에서는 그게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차후에 나온 게 뭐냐? 바로 이 부테릭. 부테릭이 만든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 이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 때문에 지금까지 큰 거예요. 이더리움도 단점이 많죠. 그래서 계속 보완. 그 전에 어떤 전작의 부진한 면, 부족한 면을 지금 보완해서 나오고 있는 게 요즘 추세다 이거죠. 이더리움의 단점도 있죠. 느린 속도, 전송 속도 엄청 느려. 막 30분, 1시간 걸려. 하나가 결제되고 계약이 체결되는데, 전송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야? 수수료 엄청 비싸. 어떨 때는 이 수수료가 더 들어. 내 보내는 코인의 양보다 이 수수료 가격이 더 비싸다 이거죠.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에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코인 시장에서 2위에 지금 안착이 돼 있고 지금 유지가 된 이유는 처음에 초창기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을 달고 왔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확장성 굉장히 유리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나왔다 이거죠.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도 그러면 이건 디지털 자산, 디지털 금 이런 역할로 그냥 토큰만 있는 그런 개념으로 끝나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비트코인에 이제 살을 붙인 바로 레이어 2가 플랫폼이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이 비트코인은 레이어 1이고요. 이더리움도 레이어 1입니다. 이더리움도 레이어 2, 이렇게 레이어 3 이렇게 나와요. 단계인데 레이어 2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다? 어떤 목적이다? 확장성을 위해서다. 이 전작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생태계에 스며들게끔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스며들게끔 하기 위해서 전송 속도도 높이고 수수료도 낮추고 보통 그러한 취지의 목적으로 나온 플랫폼이 레이어 2 플랫폼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비트코인이 불장이잖아요. 불장이잖아. 비트코인 거래가 많아지고 있어. 근데 거래가 많아질수록 블록체인 특성상 전송 속도가 더욱더 느려지고 그다음 수수료 부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책,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게 바로 뭐다? 레이어 2 플랫폼이 나와서 이 비트코인에서 하던 일을 얘네가 저렴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쉽게 설명하는 유튜브니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레이어 2 플랫폼도 그러니까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현재 엄청난 가치를 지금 갖고 있어요. 지금 계속 가격도 해당 플랫폼의 코인 자체도 상승 중이고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비트코인의 이 거래량 이 중에 단지 몇 프로만 가져와도 이 레이어 2 플랫폼이 비트코인 거래량의 단지 한 1%, 2%, 3%만 가져와도 그 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폭등 중이다 이거예요. 레이어 2 플랫폼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제 소식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스택스 이 기사가 최신 기사에 떠가지고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릴게요. 레이어 2 비트코인의 레이어 2죠. 레이어 2 플랫폼 스택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택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이제 비트코인 좋아요, 이더리움 좋아요, 리플 좋아요, 솔라나 좋아요. 뭐 그렇지만 이런 어떤 대장주 많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언론상에서 많이 언급되는 또 다뤄지는
그런 코인들만 또 보시는 것도 뭐 선택과 집중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좀 다른 어떤 코인들에서도 한번 견들도 해보고 이 코인은 뭔가 어떤 특성이 있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앞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 더욱더 넓어질 거고 뭐 좋아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항상 뭐 이제 저도 그렇고 뭐 내가 좋아하는 코인은 그것만 좀 보는 경향이 있는데 좀 시야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스택스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새 좀 핫하고 스택스와 같은 L2 레이어 2 플랫폼도 관심 가져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 이 스택스 관련해서 신규 밸리데이터 8곳 합류 스택스 뭐 이렇게 나왔죠. 기사 내용이 이렇게 떴습니다. 국내에서는 디스프레드가 참여한다 라고 했는데 뭐 레이어 2 플랫폼에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게 밸리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검증자, 검증인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분산 원전이고 블록체인의 특성상 어떤 계약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검증해주는 예? 그러니까 뭐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웹3 분산형이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어떤 계약이 뭐 블록이 생성되거나 계약이 체결될 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올바른 계약인지 아닌지 맞는 계약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증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밸리데이터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밸리데이터는 용어가 나오면 검증해 주는 거구나. 뭐 계약이 체결될 때 그거에 대해서 판별을 해 주는 거구나. 이 계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에 다 맞다 그러면 그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담당해 주는 어떤 업체, 기관, 뭐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업체가 붙죠. 근데 밸리데이터가 이제 8곳이 신규로 합류가 된 거다. 어디에? 이 스택스라는 플랫폼에 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선은 저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스택스라는 것은요, 네트워크상 가장 큰 규모 업그레이드 나카모토가 나카모토라는 게 뭐 사토시 나카모토 뭐 그것을 따온 것 같긴 한데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진행되려니까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된다. 라는 부분이고 자, 이 부분 잠깐 주목을 해둬야 돼요. 어떻게 굴러가는 거냐, 이 스택스의 운영 방식이 스테트 네트워크가 비트코인 네트워크 간 스택스 비트코인 뭐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스택스 네트워크와 비트코인 네트워크 간 스택스 비트코인 입출금을 검증하는 서명 역할 담당. 이게 바로 보다 밸리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명해 주는 거야. 계약 체결 오케이 그래 허락해 줄게 이렇게 바로 밸리데이터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밸리데이터인데 이 스택스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이제 랩핑 이전 영상에서도 랩핑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랩핑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어. 예? 그러면 만약 계약을 체결하고 어딘가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 뭐 수합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자유롭게 원활하게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잖아요. 너무 정적인 자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L2의 입장에서 스택스가 나온 건데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 하나를 1비트코인을 요 스택스라는 플랫폼으로 보내주죠. 그러면 이 스택스는 뭐냐면 그것을 담보화하는 거야. 담보화. 스택스 금고에다가 BTC, 1BTC, 내가 보낸 1BTC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둡니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패깅한다고 그러죠. 여기 1대1로 패깅된 자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스택스 플랫폼이니까 지는 본연만의 어떤 영문, 소문자를 붙여요 앞에. 그래서 작게 S라는 걸 붙이고 그 다음에 BTC 이 토큰을 민팅해서 발행을 해줍니다. 발행을 해야 한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1SBTC겠죠. 내가 1비트코인을 여기에다가 담보를 맡긴 거잖아. 내 코인을, 내 자산을. 그러면 그거와 똑같이 복사를 한다 이거야.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새로운 코인 SBTC라는 게 나온다 이거죠. 스택스 비트코인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는 뭐 한다? 이 스택스와 연동된 그런 멀티 체인들 속에서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어디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 환경, 뭐 솔라나 환경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코인 가지고 제가 쓰는 겁니다.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쓰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이 SBTC를 보내주면 내가 담보로 잡힌
이 1BTC를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SBTC는 어떻게 된다? 돌려준 것은 소각이 됩니다. 소각이 되는 그런 방향이죠. 그래서 요 담보로 잡은 거 있잖아요. 요 담보로 잡은 거. 이 회사 이 스택스 입장에서는 요 담보로 잡힌 1BTC 요거 가지고 또 유동성, 요 예치금이라는 측면에서 또 뭐 예치 서비스를 또 이자를 주는 방식이 있잖아. 예, 이렇게 또 운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수익을 또 발생시키는 거죠.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예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내가 예를 들면 1년에 얼마 주고 몇 프로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윈윈의 어떤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은 스택스 네트워크와 비트코인 네트워크 간 스택스 비트코인 입지를 검증하는 서면 역할을 한다. 이게 밸리데이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당연히 보다 이러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활용성 측면에서 여러 어떤 내가 코인의 생태계에 들어가고 쓰고 결제하고 예를 들면 뭐 수업도 하고 이런 기능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려면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코인으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S 이렇게 붙는 소문자가 붙는 이런 BTC 이렇게 발행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솔라나도 마찬가지, 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S 이더리움, S SOL, 솔라나,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다 있죠. 뭐 S 봉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바로 보다 랩핑된 거다. 랩핑 기능이라고 합니다. 우선 참고로 이거 아시면 되시고, 그다음 보시면. 그래서 뭐 새로운 밸리데이터 스택스에 뭐 8개 곳이 이제 첨가가 됐다고 그랬죠. 추가가 됐다고 했는데 함유는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용 효율적이고, 왜냐하면 그 전에는 효율적이지 못했잖아. 비트코인 자체는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합류를 통해 스택스는 여러 파트너사들과 비트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사용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확대, 시장 확대, 확장성, 생태계 확장, 뭐 이런 측면에서 레이어 2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L2의 목적,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레이어 2 솔루션이라는 것은 확장성을 개선하고 트랜잭션 비용, 그러니까 수수료죠. 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트코인 가지고 자체로 왔다 갔다 하면은 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많이 들거든. 그래서 L2로 그 랩핑 해가지고 수수료 저렴하고 그 다음에 전송수도 빠른 그런 코인으로 내가 받으면 되는 거잖아. 단지 명칭만 앞에 BTC 앞에 소문자 S가 붙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수수료도 낮아. 그러면 사람들이 비트코인 실제로 비트코인 자체로 그런 거래를 하냐? 안 하겠죠. 똑같은 역할을 하잖아. SBTC가. 그러면 이 플랫폼에 내 BTC를 넣어가지고 담보로 잡히고 그 SBTC로 여러 곳에 쓰인다 이거죠. 그러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거래량이 많을수록 비트코인은 어떻게 된다? 좀 느려지고 스스로 더 많이 붙게 마련입니다. 과부하가 걸리죠. 트랜잭션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이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이용하겠냐? 여기도 빨라. 그리고 스스로 저렴해. 그러면 이 플랫폼에서 똑같은 비트코인 그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 가치가 있는 건데 여기 넣어서 내가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덩달아 비트코인의 거래가 높아질수록 여기가 곽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용자들은 메인 블록체인에서 모든 거래를 수행하는 대신에 거래를 위한 오프체인 채널을 생성. 이 오프체인 연결이 안 돼. 체인이 연결이 안 된 거죠. 랩핑이란 방식이 연결이 안 된 겁니다. 비트코인을 싸가지고 바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 담보로 잡고 새로운 것을 코인 토큰을 발행해 주는 거죠.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연결됐다고 볼 수 없다라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들은 메인 블록체인 외부의 결제 채널을 열 수 있고 이게 바로 L2죠. 연결이 안 됐으니까 그 떨어진 곳에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결제 플랫폼을 만들고 해당 채널 내에서는 직접 블록체인에 트랜잭션을 추가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직접 연결이 되면 또 과부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을 끊어야 되는 거죠. 새롭게 만든 어떤 네트워크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 건의 거래를 수행하는 거다. L2의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스택스 관련해서 스택스 전고점 육박 이런 소식이 떴다.
정고점, 그러니까 신고가 경신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신고가 장난 아닙니다. 뭐 5배, 6배 지금 뜨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뭐 이런 내용도 나오죠. 오디널스로 BTC 수수료 급등 영향. 뭐 이건 뭐냐? 그러니까 수수료 급등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좋은 건데 오디널스 때문에 비트코인 그 자체 비트코인 본연의 비트코인 그 수수료가 높아졌다. 왜냐하면 트랜잭션이 과부하.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디널스는 뭐냐 이거죠. 오디널스.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요거부터 하셔야 되는데 비트코인 하나는요. 1비트코인은 1억 개의 사토시로 구성되니까 소수점 보시면 돼. 소수점의 끝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토시, 그러니까 보통 요거 현장에서 사토시라는 용어를 어디에 쓰냐면 야 사토시 보내봐 이런 얘기도 하거든. 예를 OTC 거래, 그러니까 장외 거래 같은 거 있잖아요. 거래소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대 개인 P2P 거래, P2P 거래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을 쥐고 가 어디 뭐 커피숍에서 만났어. 걔는 코인을 들고 와. 그러니까 뭐 핸드폰 들고 오는 거죠. 핸드폰에 다 있으니까. 그러면서 서로 믿을 수 없잖아 처음에. 예를 들어 금액이 커. 막 10억 비트코인을 내가 구매를 하려고 그래. 내 현금 가지고. 그랬을 때 거래소보다 좀 싸게 준대. 한 0.5% 싸게, 뭐 1%, 2%, 3%뭐 이 정도 됩니다. 보통 장외 거래할 때는 저렴하게 디스카운트 해서 주기도 해, 거래를 해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래야 사지. 아니면 그냥 거래소에서 하면 되는 거 손쉽게 왜 장외 거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액수가 크고 그다음에 그럴 때는 거래소에서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장외 거래를 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외 거래 할 때 이제 사토시 거래라고 먼저 해요. 10억을 먼저 그냥 다 싸주지 않죠. 10억을 그놈이 받은 다음에 내 현금 10억을 받은 다음에 그놈이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해놓고 튀어. 그럼 그놈은 어떻게 그 내가 환수가 되냐?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강도질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한다? 우선 조금씩 보내보는 거야. 그때 나오는 용어가 이제 사토시라는 용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사토시 하나 보내봐. 이런 식의 말을 하죠. 그러면 내가 1사토시를 보내. 그러면 그 해당 지갑이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되면은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뭐 5천만 원, 1억, 뭐 하면서 상호 합의하에 그런 식으로 조금씩 10억을 맞추는 겁니다. 보통 OTC 거래라는 게 개인 간 거래가 좀 보통 이제 그렇게 현장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사토시, 이제 뭔지 알겠죠? 사토시는 그 가장 작은 단위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1사토시는 1억분의 1 비트코인이다. 라는 거고요. 제일 끝자리. 그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오디널스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디널스. 이 오디널스는 뭐냐? 비트코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사토시를 식별해 주는 거다라는 거죠. 0.000000001 그래 1 사토시야. 그런데 그 0.0000001 똑같은 그런 단위의 사토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새끼와 요 새끼가 무슨 차이냐? 라고 했을 때 그런 식별해 준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서술로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게 번호를 매기는 거야. 넘버링을 하는 거예요. 넘버링 하면서 그 넘버링에 뭐냐면 데이터를 첨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오디널스라는 기능이.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숫자 0.00001이 아니라 0.001이긴 한데 똑같이 0.001이긴 한데 거기다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첨가를 해줄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오디널스다. 함께 전송하는 기능. 그게 바로 뭐 텍스트도 되고 문자도 되고 그 다음에 비디오 뭐 알파벳 같은 걸 섞는 거예요. 거기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고유성을 갖죠. 그 다음에 이미지 등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죠. 오디널스 기사 내용이 오디널스로 BTC 수수료 급등 영향.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수수료가 급등해서 스택스가 각광을 받는다. 신고가를 찍었다. 이 내용의 뜻은 뭐겠어요? 당연히 오디널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잖아요. 데이터를 넣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요 용량이 많아진다 이거죠. 그만큼 트랜잭션 속도가 저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디널스가 많아질수록 여기다가 뭐 텍스트도 넣고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있잖아요. 그게 다 뭐 트래픽이거든. 그럼 많아지면은 전수도 느려져. 그죠? 수수료도 비싸죠. 그러니까 수수료가 급등돼요. 이런 부분의 어떤 문제. 이것 때문에 레이어 2로 가자. 이거죠. 갈아타자. 어차피 똑같은 기능인데. 예?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토시가 채굴 전송 순서에 따라 번호가 매겨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유의 번호가 있다 이거죠. 오디널스라는 게. 그 다음에 이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토시의 데이터를 첨부하는 과정, 그러니까 데이터를 새긴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0.00001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새긴다, 첨부한다는 게 그런 용어로 보통 쓰고요. 그 전문 용어는 inscription이라고 합니다. inscription.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용어를 앞으로 계속 이제 들을 거니까 제가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린 거고 용어 정리를 했다 이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사 내용에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스택스는 STX20을 통해 한 개 블록을 통해 1371건의 오디널스를 거래했다고 밝혔다. 한 개의 블록. 한 개의 블록인데 거기에 뭐 번호가 뭐 이제 순서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게 다 총 개수가 한 개 블록에 오디널스가 10,000건이 넘게 이렇게 또 새겨질 수도 있는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택스도 이 오디널스를 도입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사 내용을 조금 보면요. 그러니까 4차 불장에는 뭐 이런 소식들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비트코인 레이어 2 당연히 뜰 수밖에 없는 거야. 비트코인 지금 거래량이 더 많아지겠죠. 얼마 지금보다 2배, 3배, 10배, 뭐 50배가 늘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도권을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많은 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 당연히 버벅거리죠. 그랬을 때 그러면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의 레이어 2 전송 속도도 빠르고 똑같은 비트코인 역할을 하는데 전송도 빠르고 스스로 적은 그럼 레이어 2 그런 플랫폼으로 이용자들이 가겠죠. 그게 바로 스택스라는 얘기입니다. 뭐 다른 레이어 2도 있지만 스택스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올해만 벌써 가격 상승폭이 2배 이상이다. 뭐 이런 게 나오고요. 뭐 예를 들면 뭐 4,200원대로 1,600원에서 스택스의 경우 4,200원대로 지금 상승한 상태다. 불과 얼마 만에 1월 3일에서 2월 29일. 그러니까 2달도 안 돼가지고 4,200원까지 찍었다. 왜냐? 비트코인 불장이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스택스가 필요하거든. 예,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 보면 이 내용이죠. 뭐 이런 기사들이 그래서 많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오디널스라는 용어 또 나오죠.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오디널스 뭐 아까 전에 설명한 단위 1사토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뭐 프로토콜이다. 여기에 이미지, 영상 이런 게 들어간다. 그래서 NFT화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요. 유동성 측면이죠. 스택스는 레이어 2니까 확장성. 비트코인의 플랫폼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실생활에 쓰는 생태계 코인 시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수단 플랫폼화. 비트코인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토큰, 그냥 디지털 금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처를 만든 게 바로 이 스택스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하고자 한다는 부분이고요. 자, 작업의 성공은 현재 10분이 없는 스택스 블록체인 해석은 초단위로 빨라지게 된다. 뭐 나카모토 업데이트 요거 얘기하는 거 같죠. 자, 그다음 보시면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대충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스택스 아무래도 레이어 2 비트코인의 레이어 2 플랫폼들 앞으로 비트코인 오를수록 계속 오를 것이다. 그 상승폭은 비트코인보다 더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비트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이 현 시점 수준 1조 달러를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유동성의 1, 2%만 스택스 블록체인으로 이동해도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수준의 새 디파이 시장이 형성되는 거다. 아까 제가 래핑 했잖아요. 래핑. 담보로 잡는 거야. 그리고 내가 속도 졸라 빠른, 죄송합니다. 겁나 빠른 람보르기니 비트코인을 받는 거야. 전송 속도도 연비도 좋고 수수도 얼마 안 들어. 속도도 겁나 빨라. 이런 새로운 비트코인을 제가 받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럼 담보로 잡힌 그 비트코인의 양이 어느 정도 될 거냐? 100억에서 200억 달러. 그 시장에 1, 2%만 들어와도 그러면 이 스택스에서는 이 플랫폼에서는 이 100억 달러, 200억 달러 그냥 금고에 넣어두겠냐? 아니죠. 이거 가지고 또 파생 상품을 만들 거다 이거죠. 이네들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현재 스택스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실시 중입니다. 이자 받는 서비스. 그러니까 적금 생각하시면 돼. 은행권 적금. 내 자산 넣고 그 다음에 이자 받는 그 스테이킹이죠. 그 스테이킹 서비스를 한다. 근데 뭘 가지고? 요돈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럼 디파이 정보 사이트 디파이라마에 따르면 스택스 블록체인의 TVA는 뭐냐면 총 예치금액, 이 플랫폼상에 얼마만큼의 예치금이 들어왔나 그 총 예치금을 TVA라고 합니다. 이 예치금은 지난해 12월 2,200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스택스가 이제부터 디파이 시장을 크게 키우려고 하는가, 플랫폼 내에서. 그 전에 좀 미미했다가 비트코인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럼 돈이 막 들어오고 있어. 그 돈 가지고 이제 활용하겠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소식이 따릅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1억 1천만 달러로 2달 만에 약 5배가 증가했다. 자산이. 플랫폼으로 들어온 비트코인의 양이 이 정도나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스택스 정리를 하면은 레이어 2 플랫폼들도 각각의 다 레이어 2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다 전작의 그런 불편한 점들을 해소하고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레이어 2 플랫폼이 나온 거고요. 비트코인 요즘 핫하죠. 그런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스마트 컨트랙트나 전송 속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죠. 해결해 주는 어떤 플랫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는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내용 스택스 한번 뭐 인터넷 보시면 비트코인 레이어 2 그런 플랫폼들이 쭉 열거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좀 찾아보시고 뭐 그 거래소에서 이 스택스 코인 STX라고 하거든. STX 코인 요것도 뭐 한번 추세를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장래에 어느 정도 올라갈지 아마 비트코인과 궤를 같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상승폭은 더욱더 클 것이다. 상승폭은 더욱더 클 것이다. 비트코인의 그 거래량의 10%만 가져와도 얘네들은 대박이 나는 거죠. 얘네들은 레이어 2 플랫폼들은 대박이 나는 거다. 라는 측면입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